피프티 키나가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정말 성황리에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키나는 정말 빌보드 뮤직 어워즈 프라이빗 파티에서만으로도 굉장히 감동과 감격의 순간을 전하게 됐죠. 온 국민이 응원해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소식 제가 뭐 전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해외에서만 활동을 해야 하나 키나가 좀 더 자숙의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많은 고민이 되었을 전홍준 대표님과 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사실 온 국민이 이렇게 뭐 지금 20만 뷰 가까이 되는 인터뷰 영상 조회수에서도 입증이 되지만 최소 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나와 피프티와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다. 지금 이 사실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키나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트랙트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트리오들의 행태는 갈수록 가관이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키나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있는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왔다가 단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바로 안진용 기자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죠.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짧고 굵고 빠르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어트랙트의 미국 COO 김세황 님이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현장은 역시 빌보드답게 멋진 분위기에 멋진 분들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유명 호화저택에서 화려하게 파티가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버리 힐즈에 있는 정말 수백억의 엄청난 금액대의 대저택에서 파티가 이루어진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키나는 독보적이었다. 제일 예뻤고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교류하는데 앞장서서 했다. 주눅 들어 있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무슨 빼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셀럽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활발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신을 응원하는 대중들과 자신을 믿고 보내준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소속사 식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김세향님이 다른 스타들과 프로듀서 등 이미 모두가 워낙 피프티와 키나 그리고 큐피드에 대해 다들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같이 콜라보, 협업을 하자라는 제의를 많이 받았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왔을 정도의 음악 관계자들이면 얼마나 글로벌 파워가 막강한 인물들이 많겠습니까? 그 많은 곳에서 이미 피프티와 키나, 큐피드를 잘 알고 있었다. 협업을 많이 하자라는 제의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대기업들과 유명 브랜드가 키나에게 지금 협업을 하고 싶고 광고를 하고 싶고 줄을 서고 있다라고 했는데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가니까 이제 미국 관계자들이 그런 러브콜을 쏟아냈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스타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냐라고 질문을 또 합니다. 사실 이 김세향 님이 바로 옆에 붙어서 키나를 정말 제대로 서포트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 어떤 스타 만났고 대화를 했냐라고 묻자 우선 빌보드의 사회자 그리고 정말 유명한 가수들, 셀럽들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대화 내용들이 주로 이 키나에 대한 칭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피프티 반짝 뜬 가수래 이렇게 유명하다라고 생각해서 대충 인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키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았고 키나가 너무나 예쁘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음악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업무적인 대화들이 실질적으로 오고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건너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빌보드 어워즈에 참석하는 음악 관계자들과 가수 본인들이 직접 키나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여기서 끝인가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일정,
해외 투어 일정은 처음이었을 텐데 정말 많이 긴장했을 거다. 하지만 키나가 아주 용감하고 슬기롭게 요번 대응을 잘한 것 같다. 그리고 빌보드 파티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욱더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까 아주 밝고 귀엽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해낸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키나가 사실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거기에서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다 일 처리를 슬기롭게 해냈다. 더불어서 PPT가 미국에서 활동할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자 최근에 틱톡 LA 본사를 다녀왔다. 빌보드와 상관없이 원래 잡혀 있었던 일정이었다. 전홍준 대표님과 저와 둘이 다녀왔다. 틱톡 측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어트랙트의 활동을 틱톡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물론 틱톡이 큐피드라는 노래를 대박 터뜨린 모든 요소라고 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틱톡이 확실히 굉장히 중요했었던 하나의 홍보 수단임에는 틀림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김세왕님과 전홍준 대표님이 또 한 번 더 틱톡 본사를 다녀오면서 이 어트랙트와 PPT 그리고 키나까지 계속하여 글로벌 활동의 모든 것을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차후에 어트랙트의 후속 활동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틱톡과 어트랙트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회의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주 적극적이다.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는 대박이 났어요. 사실 키나가 돌아왔고 PPT가 다시 결성을 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트랙트라는 소속사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도 국내에서는 이제 모르는 관계자가 없을 정도가 됐고 방탄소년단 역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트랙트도 세계적 글로벌 소속사로 거듭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기업들과의 콜라보, 협업 일정이 계속해서 있다. 특히 이 대목이 중요해요. 틱톡이라는 곳과 어트랙트가 단독으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 단독이라는 게 틱톡이 어트랙트하고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틱톡이 그냥 보통의 소속사나 기업들처럼 그냥 네, 협업해요 이게 아니라 좀 더 특수한 관계성을 띠게 된 것으로 제가 볼 땐 예상이 됩니다. 틱톡 하면 정말 이용자가 전 세계 인구의 정말 한 3분의 1 가까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런 쾌거를 만들어내고 온 미국 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수상 못한 거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미네이트 된 것, 후보가 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팀이 다시 구성된다면 PPT 신곡으로 재도전을 해보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충분히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빌보드를 장악하는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키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허니즈에게 인사하는 것 같아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 키나의 손편지 내용이 한 번 더 강조가 됐죠. 팬들도 대중들도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과 PPT 키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미국 행보가 단순히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적 협력 관계를 많이 형성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헤쳐나갈 일정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뉴 걸그룹 오디션도 싱가포르에서 지금 오디션을 보는 글로벌 프로젝트죠. 내년 상반기에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PPT 추가 멤버 3명도 지금
전문 아카데미에서 오디션 모집을 굉장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 모두와 함께 키나의 피프티까지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해 나가게 된다면 아마 이 영향력은 굉장히 빨리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자, 보세요. 피프티의 편파 방송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상한 행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 담당 PD의 기이한 비난받는 행보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다시 보기 편 방송이 돌연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기사가 엄청 올라왔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사를 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 측 피프티 편 VOD를 중단했다. 하지만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후속편에 대한 내용도 침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SBS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피프티의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컨텐츠가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해요. 후속편을 제작하겠다. 방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추가 입장 역시 제작진에게 전달받지 못했다. SBS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방송사에조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후속편 제작을 언급했던 제작진은 결국 입을 다물고 있다. 이를 이 지경까지 벌려놨지만 수습할 책임감은 없는 것 같다. 한때 국민 영웅 프로그램처럼 추앙받았지만 현재 시청자들 마음속에선 이미 추방을 당한 상태다. 과연 후속 방송편 대한 제작진은 언제쯤 입장문을 내놓게 될까? 내놓게 될까요? 해당 편에 대한 입장문을 제작진이 과연 내놓게 될까요? 이건 피프티 편의 편파 방송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만약 정말 자신들이 그야말로 줏대 있게 우리는 편파 방송이 아니다. 후속 방송으로 모든 것을 잠재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굳이 다시 보기 편을 중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판 여론에 침묵하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방송문을 내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포인트를 잘못 짚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후속 보도에 대한 의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냥 침묵만 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최근에 재혼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 고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인터뷰 장면에서는 대역 배우다라는 표기가 없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 피프티 편 다시 보기를 지금 교묘하게 내린 게 아니냐. 뭐 공식 입장문도 없어요. 죄송해서 내렸다라는 한 줄의 문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분들이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결국 이런 의혹들에 대한 모든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공중파 방송이 삭제하고 튀다니. 삭튀라는 게 삭제하고 튀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 8월 26일 방송편과 진주 수면제 사건 8월 10일 방송편 사이에 있었던 피프티 1365회 교묘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진작 사죄를 하고 아니 이럴 거면 문제가 됐을 때 진작 방송을 비공개 처리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비판적인 변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구 하나라도 이제라도 내렸으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금 다시 보기 VOD를 내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프티의 팬과 가족 목소리도 대역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 같다. 왠 줄 아세요? 자, 피프티가 과거에 팬미팅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제 피프티 팬들은요, 10대에서 20대의 어린,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좀 마른 체구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어느 정도의 나이대인지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악플 남기는 상당수도 이 나이대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어린 동생들로 팬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재연배우라고 나왔던 그 당사자 인터뷰 말고 피프티의 팬이다라고 나왔던 사람도 이게 정말 팬이 맞을까요? 지금 이 피프티 팬이라고 밝혔던 사람은 30, 40대 정도 되는 체형을 지녔고 머리 스타일도 어린 학생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게 정말 당사자가 맞는 건지 재연배우인지 대역인지 밝혀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최근에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어떠한 문구조차 없이 재연배우였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하면 우리 방송 안에 이 사람 말고도 지금 이런 사람도 재연배우였다, 아니다,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재연배우가 아니라면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이 사람도 대역배우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2차, 3차 신뢰도의 하락과 비난 여론의 폭등은 또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허술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라고 밖에 지금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작 의혹은 꾸준히 있었다.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냐? 이 당시 때 안전벨트를 안 했네? 사고 직전 남자친구의 한마디 제주 오픈카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때 먼저 제주도 가자고 했던 사람도 남자친구, 오픈카 타자던 사람도 남자친구 등등등 남자친구가 의도적으로 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여 안전벨트를 안 했다라고 확인을 한 뒤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블랙박스에 녹음된 녹취록까지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자 이런 모습을 재현했어요. 누가 봐도 범죄자의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남자친구가 의심이 된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립기여적인 입장 없이 굉장히 편파 방송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는 무죄 판정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친구도 음주운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죠? 둘 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숙소를 향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결국 여자친구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자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측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자, 운전할 수 있냐? 이렇게 남자친구가 확인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녹취록은 전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지 않았고 범죄자로서 치부가 됐었던 남자친구는 무죄 판결을 담은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 누구든 담궈버릴 수 있다. 심각하지 않나요? 자, 이걸 담당했었던 담당 PD인 이 조상현 PD. 자신이 직접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까지 등장했는데 이 멤버의 가족도 대역 배우인지 재연 배우인지 빨리 입장을 밝혀라. 남들 몰래, 대중들 몰래 교묘하게 다시 보기 편만 내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최근 이 맨 오른쪽에 V자고 있는 검은색의 옷을 입은 당사자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인 조상현 PD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5일 전에 이렇게 후배들과 술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불과 5일 전입니다. 5일 전. 야, 지금 피프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 잘못됐다라고 한 게 벌써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많은 대중들이 비판을 했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이렇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다. 이 PD로서의 책임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더불어서 이쯤 되면 이건 SBS 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냥 폐지시켜버려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SBS에서 유니버스 프로젝트도 하죠.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SBS 걸그룹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주작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연말 시상식까지 공중파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조상현 PD 그리고 그 제작진 팀 하나 때문에 SBS 자체의 이미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신뢰관계가 아예 박살나고 있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담당 PD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게 참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워낙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뭐 맹목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입장문 하나 없이 교묘하게 다시 보기만 내려버리고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건 PD로서의 책임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키나가 무시를 당해왔었느냐? 이 대목도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의상에서 이미 상당한 차별을 좀 당했다고 합니다. PVD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 옷 스타일이 갈렸는데 무대를 가기 전에 옷을 사전에 입어보고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매번 챙김을 받는 1번 멤버가 있었다고 해요. 최소 4번의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나는 늘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고 해요. 옷 한 벌이 다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밀어줬었던 멤버에게는 의상이 항상 여러 벌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고 키나는 항상 외벌로서 한 벌만을 입고 무대 의상을 선택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헤어 메이크업 자체에서도 좀 차이점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키나의 컨셉을 뭐 더기버스에서 정했긴 하지만 좀 세 보이는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좀 강렬한 이미지를 줬는데 사실 그런 스타일은 메이크업을 해주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했었고 이 스타일리스트들은 키나를 신경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더기버스에서는 키나를 보고 욕심이 많다 라면서 오히려 소외당했다고 합니다.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키나의 저작권 지분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런 차별 대우와 따돌림이 이미 만연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걸 본 많은 대중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진호 영상 보니까 키나가 더기버스에 엄청 당했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자, 보다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상하게 키나가 커버 영상을 카톡에 올리면 번번이 빠꾸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멤버들이 커버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한 번에 오케이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키나는 무조건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키나가 올리는 영상은 퀄리티,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더기버스의 입장이었다고 해요. 안성희 씨가 철저하게 키나를 좀 배제했었던 걸 볼 수 있죠. 맏언니 임에도 왜 키나가 매번 주눅이 들었나 라고 봤더니 이렇게 커버 영상을 올리는 것에서조차 큰 차별 대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독 영상 기준으로 세나는 7번, 시오는 5번, 아란도 5번, 키나는 4번이었고요. 단독 영상 기준에서 쇼츠 영상으로 따지면 키나가 29번, 시오가 25번, 아란이 21번, 키나가 19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키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승부수를 띄웠다고 해요. 1년 반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인맥을 많이 쌓았고 영상 제작 전문가 친구를 불러서 커버 영상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효과도 넣고 자막도 넣고 완성도를 굉장히 극상시켜서 차별화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올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 틱톡에도 없고요. 유튜브에도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이 공식 팬카페에만 유일하게 업로드가 된 영상이라고 해요. 야, 해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성도를 높여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 차별 대우를 했다고 하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멤버들은 다 올려주고 키나는 거의 올려주지 않은 채 거절을 당했죠. 그러면서 더기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2명의 멤버는 참 괜찮은데 2명은 별로다. 야, 막말이죠. 키나가 그 별로였다라고 한 2명 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1명은 누군지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영상을 올린 영상 개수를 보면 더기버스 안성희 씨 눈 밖으로 난 멤버가 누군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세나라는 멤버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나라는 멤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트랙트가 작정하고 이번에 이렇게 미우새에서 신데렐라로서 탈바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영상, 요 사진 나오죠? 발레티노 의상 620만원, 그리고 키나에게 협찬이 이미 쇄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코디까지 딸려서 비행기에 아예 작정하고 함께 빌보드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키나는 어린애처럼 좋아했고요. 전홍준 대표님과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트랙트에서 키나의 영상이 수십만 회가 나온 걸 보고서 너무나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히려 국내 팬들이 많이 돌아오게 됐다라고 지금 굉장히 감동했다고 해요.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덕분이란 얘기입니다. 키나의 아버지도 당연히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실 때마다 아버지가 굉장히 송구스러워했고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 딸이지만 예쁘다라고 했음에도 드러내놓고 기뻐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트랙트 측에선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만 보고 가자. 이렇게 또 잘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산푸니 멤버들의 마음이 참 무너질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더불어서 피프티 이기 강렬한 의지가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추가 멤버들을 계속 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산푸니들의 복귀설 정말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사실무근인지 한번 짚어드렸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계약 해지가 됐고 계약 해지의 책임은 어트랙트에 있고 이미 발생한 법적 책임은 우리도 있다. 정상금 달라.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셨던 이 산푼이들이 돌아올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체 영상을 찍으면서 키나가 얼마나 서러워했을지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키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은 했지만 키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차별 대우와 찬밥 신세였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예상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굉장히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행복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눅들고 혼자서만 뭔가 주목받지 못하고 굉장히 초조함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연습생 기간이 7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산푼이들과 이 안성일 씨의 이런 참 업보들이 이렇게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한 가지 확실해진 거, 어트랙트 방문 멤버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갔다 하더라도 거절을 당했으며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복귀를 원하지 않고 이 산푼이들이 정말 확실하게 퇴출되기 위한 의사가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귀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만 하고 왜 더 안 알려주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로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정말 유일하다시피 전홍준 대표님의 의견을 많이 전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진용 기자님 되겠고 이런 언론인들이나 언론 출신의 두 사람이 확실하게 전홍준 대표님의 녹취까지 공개를 할 정도니 신뢰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푼이들이 돌아올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이상해요. 자, 과연 안성희 씨가 누굴 밀어줬는지 확연히 보인다. 자, 아란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때까지 아란이 주동자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란이 아니라니 충격적이다. 누굴까요? 자, 보세요.
유일하게 덕이버스와 직접적인 공모 행위가 공개된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센터에 있고 가장 톤업이 된 가장 맨 앞줄에 항상 섰었던 멤버가 있어요. 바로 세나죠. 그리고 영상의 개수도 세나가 가장 커버 영상 개수가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덕이버스와 안성기식의 컨펌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었던 4명 중에 2명만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세나와 아란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세나라는 멤버는 아시다시피 안성희 씨에게 코로나 키트를 직접 제공받았고 그것을 제출한 멤버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충격의 반전인 거죠. 주동자로 보였던 사람이 아란이 아니라 세나로 좁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저는 이 와중에 더 놀라운 말도 있어요. 이진호 유튜버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인가 봅니다. 키나에게 대박 솔로곡을 내주세요. 혹시 캐롤인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진호 유튜버가 약간 뭔가를 암시했습니다. 키나에 엄청난 게 하나 터진다. 약간 초대박거리가 있다. 많은 지금 대중들은요. 그것이 키나가 피프티로서 다시 완전체가 되기 이전에 솔로곡이나 싱글 앨범을 발매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키나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왔어요. 그 절반만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10만 명이 키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이에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